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트이게 해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우리보다 월급이 훨씬 싼 나라랑 도대체 어떻게 경쟁하라는 거야?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폴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이죠. 바로 이 상대임금에 대한 오해를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국제무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저임금 국가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임금이 저렇게 높은 선진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고 걱정하시죠. 사실 이 두 가지 걱정은요, 똑같은 질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제가 명쾌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궁금증의 해답은요, 사실 단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니다. 바로 상대임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임금을 결정하는 진짜 열쇠는 정말 놀랍게도 생산성이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대임금, 말 그대로입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국제무역에서는요, 다른 나라 노동자는 과연 얼마를 버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미국 임금의 절반 수준인지 아니면 2배인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임금이 우리보다 3배나 높은 나라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 또 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싼 나라에 왜 우리가 밀리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마법 같은 단어는 바로 생산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건 이 생산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죠. 좋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생산성이라는 게 어떻게 비용 오이라는 마법을 부리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외국.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딱 두 가지 물건, 치즈랑 와인만 만든다고 해보죠. 이제 무역을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는 치즈를, 외국은 와인을 전문적으로 만들기로 딱 정했어요. 두 상품의 시장 가격은 12달러로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치즈 전문가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은요, 딱 1시간이면 12달러짜리 치즈 한 덩이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12달러 나누기 1시간, 즉 12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와인 전문가인 외국을 한번 보죠. 이 나라 노동자들은 12달러짜리 와인 한 병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래서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12달러 나누기 3시간, 즉 4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 임금은 12달러, 외국 임금은 4달러. 12 나누기 4는? 네, 정확히 3이 나오죠. 바로 이게 상대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외국보다 정확히 3배 높다는 뜻이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은 뭘로 상쇄된다? 네, 높은 생산성 덕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의 낮은 생산성은 뭘로 경쟁력을 갖게 될까요? 그렇죠. 낮은 임금 덕분입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역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비용 우위의 마법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치즈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비싸긴 하지만 1시간이면 만드니까 생산비는 딱 12달러입니다. 그런데 외국이 이 치즈를 만들려면 무려 6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임금이 싸도 생산비는 24달러나 되죠. 자, 누가 치즈를 만들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하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와인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외국은 3시간 만에 만드니까 생산비가 12달러, 반면에 우리나라가 만들면 24달러나 들어요. 그러니까 와인은 외국이, 치즈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각자 비용 오이가 있는 상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이론은 참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시죠? 에이, 박사님, 그건 그냥 책에서나 하는 얘기고 현실 세계는 훨씬 복잡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현실에서도 임금은 생산성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를 함께 보시죠. 와, 증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가로축이 생산성이고 세로축이 임금인데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거의 완벽하게 이 대각선 위에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정말 신기하죠?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임금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임금이 낮다. 여기 오른쪽 위에 미국이 보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보입니다. 교과서 속 이론이 현실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가장 극적이고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75년에 우리나라 임금은요, 미국 임금의 고작 5% 수준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자 임금 역시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해서 2007년에는 미국 수준의 절반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임금도 오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에 증명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고 남도록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만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누가 국제무역이나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거든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 나라의 임금 수준은 결국 뭘 따라간다? 네, 생산성입니다. 둘째,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생산성이 더 높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임금이 낮은 것은 그 자체로 낮은 생산성을 보완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그렇기 때문에 무역은 높은 임금 국가와 낮은 임금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순식간에 2배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의 임금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국제경제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